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군 멘토의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월요일의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축구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축구 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축구를 봤는데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태극전사들 다음 경기에는 잘 싸워주리라 믿습니다. 공은 둥글거든요. 어떻게 될지, 공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답에 가까운 모든 것들을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노력이 이 대박 플러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대박 플러스를 시청하시면서 정답에 가까운 주식, 그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주식, 이런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드립니다. 자, 도와드리는 그 방법으로 안내 전화부터 말씀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www.sentv.co.kr로 접속하시면 시청자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쪽에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빠르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도 글 남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코스피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체감지수는 좋지 못합니다. 자, 이 체감지수가 왜 좋지 못했느냐. 결국은 낙폭이 과했던 전자 중에 시총이 높은 삼성전자, 그죠? 그 다음에 네이버, 그죠?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포스코. 이런 것들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코스닥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인 다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다음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오히려 지수는 크게 들지 못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체감 지수는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급락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주가가 거래량이 없을 때에, 거래량이 없는, 즉, 거래 대금이 부재할 때의 현상입니다.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조금씩 오르죠. 그러다가 떨어질 때 훅 떨어집니다. 다시 계단식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 훅 떨어지죠. 자, 이게 뭐냐면, 거래 대금이 부재할 때의 현상입니다. 거래 대금이 없다 보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올라올 때 조금씩 찔끔 계단식으로 올라오다가 훅, 그죠? 투매성 가까운 매물이 나옵니다. 금일이 그랬죠. 금일이 투매성 가까운 매물 폭탄이 나왔는데 이것이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매물 폭탄이 나온 게 아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수반이 안 되면서 매물 폭탄이 나왔다. 이것은 뭐냐 하면 빠르게 회귀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계단식으로. 그런데 이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잖아요. 거래량을 수반해 가면서.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가 지금 조금 올라오니까 또 코스닥을 말하던 사람들이 또 코스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자, 이 코스피가 조금 부진하고 코스닥이 좋으니까 코스닥으로 갈아타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그 전에는 코스피가 좀 괜찮고 코스닥이 안 좋으니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갈아타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니시다간 녹아나는 것은 여러분들 돈밖에 없습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서 좋을 시장이 아니라는 거 몇 번이나 강조드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꾹 쥐고 가야 되고 관망해야 되는 장세입니다. 그만큼 변동성의 장세이고 여러분들의 심리를 흔드는 장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을 거예요. 저희도 흔들립니다. 사실상. 왜? 이걸 좀 위에서 팔고 그럼 밑에서 다시 잡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다가 결국은 그 위로 딱 올려놓게 되면 그때부터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보내버리죠. 그때는 다시 위에서 잡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고 가시란 얘기고. 저희도 심리적으로 수없이 흔들리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전문가들조차 일을 할진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많이 흔들리시겠죠. 지금 아마 괴로우실 거예요. 시장이 짜증날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흔들리니까요. 그죠? 근데 흔들리는 매매보다는 지금은 심지궂은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을 꼭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대형 종목군 위주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크게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체감 지수는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럼 코스닥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실적, 즉 이제 6월 말이 지나가고 나면 어닝 시즌이 다시 도래를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이죠. 자, 대형주 중에 어닝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닝 쇼크에 가까운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것들도 더 많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환율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지표상 대한민국에서의 대형주들의 실적이 여러 가지 문제로 좋지 못합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대유럽, 대미, 그 다음에 대중국 수출이 강한 대한민국의 경우 유럽하고 미국이 지금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보이고 있는데 왜 실적이 좋지 못하냐. 그냥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경기 회복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부진합니다. 그러나 기대감은 다시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대감이 부여가 된다면 주가는 분명히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서 올라올 것이고 어느 게 먼저 올라오느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 의견은 코스닥이 먼저 올라온다는 것이 강하게 올라온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 실적이 코스피 종목보다 코스닥에 있는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실적이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실적,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 실적 굉장히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냐 코스닥이냐 이걸 따질 때가 아니죠. 지금은 실적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군으로 보셔야 됩니다. 대형주 아직 실적이 돌아선 거 아닙니다. 물론 기대감은 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기대감은 분명히 거품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수급, 즉 이 수급을 풀 키는 외국인이 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럽계 자금들이 지고 있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이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립서비스뿐만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했죠. 아직 양적 완화를 단행할 때 더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할 때는 아니다. 하지만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할 것이고 유럽을 적극적으로 회생시키겠다. 또 하나는 마이너스 예금 금리 상태로 갔죠. 그렇다면 이 유럽계 자금들은 위험성 자산으로
다시 투자가 되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이머징 마켓 국가입니다. 매력 충분히 있죠. 대북 리스크만 없어도 지금의 주가에서 적어도 우리나라는 3,500에서 4,000포인트는 가 있어야 될 주가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늘 대북 리스크라는 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이제 대세 상승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오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대북 리스크가 배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꼭 좀 참고하시고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올라타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좋은 종목은 꾹 쥐고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지난 종목들 AS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오랫동안 지고 있던 아이센스가 또 수익권으로 좀 강한 수익권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과 더불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륙제관이 주중에는 좀 강하게 올라왔으나 목표가를 찍지는 못했고 결국은 또다시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조금 빠진 모습이고요. STI 역시 7,300원대까지 7,400원대까지죠. 강하게 올랐으나 결국은 또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서 좀 재하락이 좀 나왔다는 부분. KC텍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떤 조정을 줬습니다. 근데 이게 거래량을 수반했느냐? 아닙니다. KC텍은 여전히 성장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이 빠졌던 구간이고 이 거래량 없이 빠진 구간은 반드시 회귀를 하니까요. 지금 조금 KC텍을 조금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일단 프로그램 특성상 손절가를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손절로 처리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KC텍은 아직 월봉이 끝난 상황이 아니고 이 월봉에서 지금 강하게 아랫꼬리를 달고 있으며 지금 1, 2, 3, 4, 5, 6, 7, 8개월 동안 양봉을 만들었던 것이 강한 음봉으로 마감될 리 만무합니다. 주가는 연속성 속도 이론에 의해 움직이고 그 각도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분명히 여기서 아랫꼬리를 달고 자 7,700원대 이상으로의 상승 구간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유를 하시되 분명한 것은 이 손절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손절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주봉에서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이격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격도를 좁히러 들어왔는 구간인데 결국은 이 주봉 중심선을 아직 지켜주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심선이 강한 지지대가 되고 있고, 자, 이 선을 터치하지 않는 한, 즉, 종가상 6,900원을 터치하지 않는 한, 6,9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종가입니다. 종가가 6,900원을 깨게 되면 빠져나오세요. 그것도, 그 다음, 즉 더 밑에 구간에서 재매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포지션입니다. 절대 손절하고 그냥 버리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좋은 종목이란 얘기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AS 이렇게 좀 짧게 했고요. 자, 이제 예병군의 예각기법, 자, 응용 강좌 편이죠. 자, 15강좌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결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지금 모바일 결제주들이 굉장히 낙폭이 과했습니다. 바로 외국계 기업이 대한민국에 진출한다는 그 소식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바일 결제주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 모바일 결제주들을 살펴보고 가지 않을 수 없어서 그리고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함부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결제. 모바일 결제 시장의 성장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바일 결제는요. 자, 오프라인. 예전에는 여러분들 시장에 가서 뭔가 물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물건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이 결제를 해서 그 온라인 제품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즉,
예전에는 그냥 물품을 눈으로 확인하고 사던 시대에서 이제는 컴퓨터상의 화면을 확인하고 사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온라인 결제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홈쇼핑도 온라인 결제입니다. 인터넷 구매도 온라인 결제입니다. 온터넷이라고 얘기할 뻔했네요. 그죠? 인터넷 결제도 온라인 구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온라인 구매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 살펴보시면 온라인 결제, 즉 예전에 꼭 물건을 봐야만 사던 사람들조차도 온라인 결제의 편리성과 그 다음에 가격의 적합성으로 인해서 많이들 온라인 결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명품조차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 온라인 결제 이제는 식품 영역에까지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여러분들 지금 배달의 민족 그런 아마 앱 사이트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짜장면이 있었을 거고요. 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 얘기하죠. 그죠? 이 배달 사이트까지도 온라인 결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저기 아시죠? 그죠? 예, 고기. 여기 저기 고기. 예. 자, 그래서 이 결제가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성장성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적절한 조정 구간을 주고 있다는 거죠. 왜? 골이 있어야 먹을 게 생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적절한 조정 구간에서 이제 반등 타이밍, 즉 매수 맥점 자리 때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결제 유저 그리고 거래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모바일 결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소셜 커머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쿠팡, 티몬, 위맵, 그룹폰,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 바로 모바일 소셜 커머스 시장, 즉 가격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낮춘 이 소셜 커머스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냉풍기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은. 자, 이게 여러분 냉풍기 구매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냉풍기를 하나 샀는데요. 이과수 폭포 냉풍기라고 해서 뒤에서 폭포수처럼 쫙 떨어지고 그 찬바람이 나온다고. 찬바람은커녕 습도만 높아집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냉풍기는 사지 마세요. 냉풍기 저도 소셜 커머스를 이용해서 샀는데요. 결코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이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모바일 소셜 커머스 시장이 뚜렷한 성장세를 지니고 있고, 지금 이제 내년에 쿠팡이 상장이 된다라고 합니다. 바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이 가치 자체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소셜 커머스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바일 소셜 커머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 소셜 커머스, 즉 비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제가 어떤 샵에 가게 되면 그 샵에 쿠폰이 딱 뜹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쿠폰이 뜨면서 거기서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쿠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되어갑니다. 이거는 모바일 결제 시장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미디어 체제로의 변환, 즉 쇼핑이 간소화되고 있고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주변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주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TV 채널을 막 돌리죠. 그러다 보면 중간중간 사이에 뭐가 끼어 있습니까? 홈쇼핑 제품들이 끼어져 있습니다. 돌리다 보면 눈이 혹합니다. 주문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뭐냐면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컨텐츠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는 시스템에서 지금은 이 컨텐츠를 즐기는 시스템, 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런 거죠. 개가천선이라는 드라마를 합니다. 드라마를 하는데 개가천선에서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쓰고 있는 안경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궁금합니다. 바로 마우스만 갖다 대면 그 옷에 대한 정보와 쓰고 있는 안경에 대한 정보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미디어의 상업화를 의미하고 이 상업화가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되기 때문에 미디어 주가들에 대한 움직임도 좋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 이 미디어 시장, 즉 쇼핑의 패러다임 변화되는 거고 이 미디어가 체제가 변환이 된다는 거, 디지털로 변환이 된다는 것이 이 모바일 결제 시장의 동반 성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바일 바로 소셜 커머스나 모바일 쇼핑, 즉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것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앞으로 모바일 시장의 성장성을 의미를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당국이 지금 정부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계속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카드 회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거죠. 이 카드 결제 수수료 압력을 계속 인하 압력을 계속 넣게 되면 결국은 모바일 시장에서 전자결제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요. 자, 이제는 신용결제 수단에서 직불 수단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바일 결제 시장 자체도요. 그래서 직불 수단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전자결제 시장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련 종목들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종목들인데요. 자, 첫 번째. 최근에 굉장히 낙폭이 심했죠. 다날은 저는 아직까지도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날이 보면요. 국가 간 휴대 결제 서비스를 론칭할 계획으로 한국, 중국, 대만, 미국에 선보이고 있으며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한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다날, 저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 다날은 전자결제주 중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버려하겠습니다. 자, 버려하겠고요. 자, 바이오스마트. 전자화폐로의 전환 추세에 따른 전자카드 수요가 꾸준하고 수출 물량 확대 등을 통하여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자화폐 전환. 자, 이 전자화폐 전환, 비트코인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종목 역시 너무 먼 미래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화폐가, 자, 이게 시행되기까지 빠른 시간 내에 도입은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미래, 가까운 미래가 아닌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미래의 효용 가치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겠습니다. 자, 솔라시아. 세계 최초로 유심을 개발 및 상용화하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SKT 및 KT양 이동통신사의 유심 기술 개발 및 공급 사업자로 선정되어 납품을 하고 있다. 자, 이 솔라시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솔라시아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유심,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유비벨록스, 금융통신, 교통, 공공기관들 대상으로 스마트카드 및 SCMS 등 토탈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종목을 일단 지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포뱅크. 인포뱅크는요, 지금, MN뱅크라는 브랜드로 모바일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개발, 모바일 결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이 인포뱅크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것까지도 이 인포뱅크가 매출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그 다음에, 처음엔시. 결제형 B2B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차지 및 업계 최다인 8만여 개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다. 업계 최다. 자, 업계 최다. 이거 살펴봐야 됩니다. 업계 최다니까 당연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솔라시아, 유비벨록스, 인포뱅크 처음엔시입니다. 그 다음,
또 살펴볼게요. 자, 이 코나아이하고 한국사이버결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코나아이하고 자, 코나아이 많이 올랐죠, 사실. IC카드 전환 수요 확대, KT, LTE 스마트폰 판매 확대에 따른 NFC 유심카드 매출 호조다. 근데 이 코나아이는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실제로 가치보다 더 올랐죠. 지금은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상황에서의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고, 즉 이 구간대에서 뚜렷하게 횡보 구간대에서 자꾸 둔각을 만들면서 추세를 하락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버리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 자, 이 한국사이버결제도 지금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서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버리겠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이 그렇게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 요거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지체크라는 신용카드 조회기. 자, 요거 판매량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지체크. 자, 요 신용카드 부가가치 통신망을 요거 사업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전자전표 관리한다는 거, 요거. 예. 요거 때문에라도 한국정보통신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자, 이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 다날, 그 다음에 한국사이버결제,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중에 제가 대장으로 뽑는 것이 지금은 이 KG모빌리언스입니다. NFC 시장 때문에 그래요. 근거리 무선통신. 그죠? 근거리 무선통신의 결제, 근거리 무선 결제 시스템 때문에라도 이 시장은 성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근거리 결제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식당, 편의점, 그 다음에 영화관, 극장, 레스토랑 이런 데서 다 사용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성장성이 분명히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KG모빌리언스 살펴봐야 돼요. KG이니시스는 일단 좀 제외를 할게요. 왜냐하면 같은 KG그룹주고 KG이니시스보다는 KG모빌리언스가 낫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KCNC, 바로 보안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모바일 결제,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여러 가지로 사업 영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SKCNC가 별 효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 전자결제가 주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SKCNC도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해졌죠? 한국정보통신, KG모빌리언스 요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차트상으로 녹여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유비벨록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벨록스. 차트로 한번 녹여봅시다. 유비벨록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이 뚜렷한 특징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세선상 아직 추세를 돌려 세운 것도 아니고 추세 돌파가 된 모양도 아닙니다. 결국은 추세상 계속 하락을 겪고 있고, 자, 지지를 받아야 될 구간에서 오히려 지지를 받지 못하고 살짝 깨트려 놓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 유비벨록스 지금은 아무 매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드는 구간에서 저항대가 너무 많아요. 이 저항대 많은 종목을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버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포뱅크. 예, 인포뱅크. 자, 이 인포뱅크는 지금 추세선상으로 보면 돌파가 되는 순간 상승이 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추세선상, 두 번째 추세선상은 아직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지지대가 명확해 보이고 삼각 수렴하고 있다. 즉, 지금으로 보면 매수 적합한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추세선상으로 보면 매수 적합 구간까지 왔죠. 그래서 인포뱅크 킵!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킵. 그 다음에 솔라시아입니다. 솔라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추세선상 극복이 안 됐고, 그죠? 추세선상 전혀 극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추세를
돌려 세우지도 못했고 추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중이죠. 그죠? 하락하고 있는 중이고 자, 밑에 구간 추세에서도 하락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저점을 계속 낮추고 그다음에 고점 역시 낮춰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추세선상 하락 쪽이죠. 지지대 구간을 지금 지지를 못 받고 내려와 버렸고 결국은 그 다음 지지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드는 구간도 아니고 떨어지고 있는 머리라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버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엔시입니다. 자, 어깨 최대 8만여 개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다. 자, 이거 큰 메리트죠. 그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횡보 구간에서 자, 강한 상승이 있고 횡보 구간이 나왔고 그 횡보 구간에서 자, 이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다가 그죠?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다가 지금 이 박스권을 뚫고 내려오면서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강한 저항 지지대가 돼야 될 구간이 이제는 저항대로 바뀔 수 있는 구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9,900원대 저항대와 9,000원대 지지대가 보이죠. 지금 8,200원대입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버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 자. 한국정보통신은 보게 되면, 자, 이 저항대에서 뚫고 올라왔었죠. 그죠? 이제 지지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저항대가 지지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이 이 지지대 부근까지 내려와 버렸고, 추세선상으로도 보면, 자, 아래 구간에서 윗 구간 추세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즉, 간단하게 보면 떨어지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만 주봉을 살펴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승 추세선상 속에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회사의 동사의 매력 포인트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킵!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KG모빌리언스입니다. 마지막이죠. 그죠? KG그룹주 중에 대장. 자, KG모빌리언스. 추세선상 명확히 상방향 쪽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상승 있고 난 이후에 자, 횡보가 나오는 구간 속에서의 자, 이 횡보가 나올 때 뚜렷한 특징.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즉 11,900원대와 바로 15,600원대의 박스권의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이 모양으로 봐도 지금 충분히 그 다음 즉 이 부분까지 올라온다는 확신이 있죠. 이 부분까지는 올라오리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킵 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괜찮습니다. 실적,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NFC 시장의 성장성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 봤을 때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차트상으로 봐도 저점을 높여나가고 고점을 높여나가는 종목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이 매수 적정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거 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킵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킵에 있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종목들 자 어떤 종목을 초이스할지는 이 방송 프로그램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는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통째 상담의 행운을 얻게 되신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들고 계신 종목을 제가 한번 볼까요? 네. 예. 다음을 들고 계시고요. 네. 네. TPC, 예. LG전자, KT. 예, 예. 자, 굉장히 적절하게 잘 섞으셨어요.
코스닥과 코스피를 잘 섞으셨는데. 네. 자, 지금 다음은 네. 다음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예. 예, 다음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죠? 예. 잘 들어가셨어요. 그 카카오톡하고 합병한다 해서 예.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네, 잘 들어가셨네요. 근데 네. 전에 그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셨다가 손실 있다가 지금 수익으로 전환된 겁니까? 아니면 예, 예. 손실로 있다가 수익으로 전환된 거예요? 예. 그 10만 원 깨져도 참고 있었거든요. 예. 올라가더라고 확신하에. 잘 하셨네요. 일단은 추세선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오면 네. 어느 정도의 조정과 횡보가 나옵니다. 이 횡보가 결국은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에너지를 잘 응축을 했어요. 거래량을 죽여가면서 그 응축하고 난 다음에 지금 거래량을 다시 수반해가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에 거래량보다도 더 작은 거래량으로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을 시켜놨죠. 이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목표가를요. 네. 크게 의미 두지 마시고, 예. 일단은 목표가를, 이걸 단기로 보신 거예요? 중장기로 보신 거예요? 조금 중장기로. 조금 중장기로. 한 3개월. 3개월요? 예. 3개월 정도 보셨으면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13만 9,300원대까지는 충분히 오리라 보여집니다. 예. 13만 9,300원대까지는 예. 지금의 어떤 추세선상으로 봐도 강하게 13만 9,300원대까지는 보여요. 올라올 때.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번 보시고 이게 13만 원대를 넘어가면요. 예. 손절가만 높이세요. 손절가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추세선상 13만 9천 원 왔다. 목표가 왔으니까 예. 잘라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자, 손절가를 12만 8천 원대까지 좀 올려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게 15만을 뚫고 16만을 뚫고 가게 되면 그 손절선, 익절가를 조금씩 높여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요 종목은. 네. 그 다음 TPC입니다. 예. 예, TPC인데, 자, TPC 매수가가 12,000원이세요. 요건 좀 하락을 보고 계시네요. 그죠? 예. TPC도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죠? 예. TPC도 보게 되면 3D 프린팅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STI와 더불어서 보셔야 되는데, 이 TPC도 최근에 들어와서 낙폭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 즉, 다른 3D 프린팅 관련주보다는 낙폭이 덜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유 아세요? 혹시 낙폭이 덜한 이유? 낙폭이, 여기는 TPC가 또 대장주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대장주를 떠나서요. 예. TPC가 3D 프린팅 관련주 중에 신용 비율이 가장 적었습니다. 예. 다른 STI나, 그 다음에, 지금 스맥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신용이 다 10%가 넘어갔어요. 예.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TPC만 유일하게 5%대 미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면 다른 종목들은 투매가 나오니까 그 가격 급락이 나오고 급락이 나오니까 거기 반대 매매까지 엉켜서 확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TPC는 신용 비율이 크게 높지 않다 보니까 다시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온 겁니다. 예, 오늘 많이 떨어져갖고. 예, 실제적으로 보면 이 TPC보다 나은 회사가 STI입니다. 신용 비율만 높지 않다면. 근데 아직도 신용 비율이 STI는 높고 TPC가 좀 더 낮은 편이죠. 그래서 TPC를 조금 더 들고 가세요. 들고 가시는데, 목표가를요, 12,000원까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2,000원. 예, 네. 12,000원까지 일단은 목표. 요거는 12,000원 되면 한번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예. 요거는 익절가 잡아가실 필요 없고요. 목표가를 12,000원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한 번은 털고 나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성장성 분명히 갖추고 있어서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예. 손절가는 8,400원 정해드릴게요. 8,400원을, 종가상 8,400원을 깨지 않으면 들고 가십시오. 네. 요것도 신용비율이 낮기는 합니다만 신용비율이 애법 있기는 있어요. 지금도 보면 신용비율 자체가 3.06%입니다. 많이 줄었죠. 한 5%대에서 2% 가까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3.06% 크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비율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투매성 매물 폭탄이 나오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밑에 구간 잡으면 되니까 손절선 분명히 요거 좀 체크를 하세요. 네. 예. 그다음 LG전자입니다. 예, 예. LG전자 좋은 가격대 들어가셨어요. 예, 예. 좋은 가격대 들어가셨고, 지금도 LG전자가 시장의 상승폭, 즉 시장의 상승폭보다는 훨씬 높게 올라가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LG전자가 기대감까지 부여가 좀 됐습니다. G3 판매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앞으로 LG전자의 UHD TV 시장,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그 다음에 LG전자가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전자회사가 아니냐는 시장의 해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은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들고 가야죠. 예,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시고요. 네. 자, 82,000원까지 보시면 돼요. 목표가는. 9만 원까지 안 되고요. 9만 원까지는 조금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9만 원까지는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저항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82,000원까지만 보세요. 82,000원까지만 보시고, 요건 손절 굳이 안 하셔도 82,000원대는 충분히 오니까, 그 위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을 교체를 하셔도 돼요.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LG는 너무 크게 간다고 보지는 마세요. 아, 네.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KT입니다. 예, 예. KT가 지금 구조조정을 단행을 하고 있죠. 이 예, 예. 구조조정의 단행의 어떤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들은 분명히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즉 올해 4, 4분기까지는 분명히 나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3, 4분기부터 아마 이 구조조정 단행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들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분명히 좀 상승은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KT가 ELS 낙인하고도 관련인데 ELS 만기가 거의 다 줄어버렸습니다. 다 이미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죠? 6월 달 기점으로. 그래서 이 KT는 더 이상 떨어뜨릴, 즉 기관에서 떨어뜨릴 이유도 없고 이미 바닥을 잘 다지고 이제 올라올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강하게 올라오진 않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3150원인데요. 네. 32,900원대까지만 보세요. 너무 높게 보지 예, 마시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 오게 되면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없애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시 한번 잡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네. 예, 이건 아직 저항대 많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다가도 밀립니다. 분명히. 밀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32,900원대 오면 무조건 빠져나왔다가 그 밑에 구간에서 다시 잡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 종목 또 꼭 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세요. LG 화학을 꼭 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LG화학요. 예. LG화학. 자, 화학주는 3, 4분기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 조금 그러면 지금 요가 있는 걸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낫겠네요. 예. LG화학 들고 계세요? 아니, 가에다가 손절 팔았는데 조금 수익해갖고 다시 더 잡고 싶어갖고요. LG화학보다는 좋은 종목들 많아요. 아.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너무 한쪽으로, 즉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하지 마세요. 지금은 대형주가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대형주 따라간다고 무조건 수익이 날 거다. 지금 저점 때니까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결국은 예측입니다. 꼭 한 가지만 더요. 네. EG. BG요? EG. 예. BG가 뭐죠? EG. 아, EG. 예. EG. 박지만 씨 관련주. 예. EG 한번 봐드릴게요. 네. 자, EG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에 대한 호전 부분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익이 많이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익은 많이 나고 있는데 실제로 주가는 크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요 구간에서, 즉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트리거 현상이 여기서 좀 나왔거든요. 예.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좀 확대해가 보면 요 앞에 트리거가 좀 나왔습니다. 이 트리거가 뭐냐면 징후 현상인데요.
예. 여기서 징후가 2번 정도 나왔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거래량을 죽여가면서, 다시 이 구간의 단기성 매물들에 대한, 물량을 받아주고 있으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셔도 이거는 크게 무리가 없이, 다음 상승 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시세 멈출 때까지. 지금 괜찮아요. 오히려 LG화학보다 저는 나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네, 예.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밝으셔서 너무 좋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내일장 공략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제가 오늘은 어떤 종목을 초이스를 했을까요? 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금 향후 가까운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섹터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는 것은 향후에 펼쳐질 좀 성장성이 가까운 쪽에 있는 거. 그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NFC 시장 같습니다. 이 NFC 시장, 근거리 무선 통신에 의한 결제 시스템. 자, 이 NFC 시장이 향후 지금 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뭐와 관련해서요?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이 사물 인터넷에 지금 보면 비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콘 이래 쓰나요? 자, 비콘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 비콘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와서 좀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앞으로의 가까운 미래 시장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콘이 결국은 NFC,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 시스템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이 NFC 시장, 즉 스마트 기기의 위치 정보 서비스와 연동되어서 이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연동된다는 것 자체가 사물 인터넷이죠. 그죠? 연동되어서 이 전자결제 시스템의 성장을 더욱더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NFC 시장의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 KG 모빌리언스의 가격대 충분히 적정 주가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KG 모빌리언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해 보겠는데, 자, 요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KG 모빌리언스. 자, 이 추세선상,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꺼봐도 저점대를 높여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고점대를 또 여기서부터 이렇게 높여간 겁니다. 즉, 물론 이 구간대에서 고점대에서 지금 저항대가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저점대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동사의 주가의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KG 모빌리언스는 이 KG 그룹주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가는, 즉 저점을 높여가는 구간 속에 있고 그 다음에 NFC 시장하고도 관계되어 있다. 즉 성장성이 있는 NFC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동사의 주가의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가 13,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싼 가격인 13,100원을 매수가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의미는 없습니다만 16,800원까지 자, 조금 목표가를 일단 잡아놓고요. 손절가 조금 타이트하게 가 있습니다. 11,850원인데 11,850원이 깨지게 되면요. 이 저점대 영역, 즉 이렇게 추세선상 저점을 높여가는 영역을 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밑에 가격대인 10,000원 밑에까지 자, 이 저항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지대까지, 저항대가 아닌 지지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11,850원으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11,850원이 다닌다고 해서 이 종목을 버리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 10,000원 밑에 구간대까지의 재매수를 위한 손절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께 부지런히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못다한 얘기들은 또 공개방송이나 강연회를 통해서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연회, 공개방송 있으면 많이들 참여해 주세요. 자, 강연회 안내 좀 해드릴게요.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6월 29일 일요일 날. 즉, 6월 달을 마감하는 장에서, 또 강연을 합니다. 일요일 날 오후 2시인데요. 양재역 12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외교센터가 있습니다. 그 외교센터 2층에서, 강연회를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현장 접수 가능하시고요. 주차도 가능하시니까, 이번에는 차 몰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 좀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지하철로도 편해요. 양재역 12번 출구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연회에서 이 못다한 얘기들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에서 여러분 웃으면서 여러분들과 또 재밌는 얘기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해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의 남자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